요즘 뉴스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는 말 다들 보셨나요? 나라에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준다니 벌써 어디에 써야 될지 기분 좋은 고민이 생기네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공짜로 돈을 줄까요? 과연 기분 좋게 쓰기만 해도 될까요? 오늘은 정부가 공짜로 지원금을 푸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국내 소비와 높은 밥상 물가, 혼란한 글로벌 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많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한국은행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그럼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걷고 쓰는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부의 지갑 관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덜 걷어서 경기를 살리거나 반대로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도 하는 정책을 이야기하죠. 그럼 통화 정책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런 기준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빌리는데 부담을 줘서 돈을 못 돌게 하거나 하는 이런 거를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토은행에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2.5%까지 인하하면서 계속 꾸준히 인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적극적으로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시대인 겁니다. 자, 그럼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쓰면 우리 사회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먼저 의도대로 돈이 돌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먼저 실업률이 감소해요. 기업 활동이 용이해지고 창업이 활발해져서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 예적금보다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자산 가격은 굉장히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또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요. 이게 쌓이면 미래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복지 혜택 같은 것이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격차 확대 문제도 야기하는데요. 낮은 금리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우리 청년들의 취업, 주거, 자산 형성과 같은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모조리 찾아서 아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야 돼요.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청년 전월세 대출, 희망적금, 청년 내일 희망체험 공제 이런 있는 거는 모조리 조건과 혜택 다 따져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돈 공부, 내 자산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이제 필요보다는 정말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자산관리, 돈공부,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와 시대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된 금융시장을 잘 이용해서 나의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작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요즘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고 좀 더 개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ETF와 같은 상품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액부터
조금씩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확장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좀 짐작이 가실까요?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궁금한 점, 또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 무엇이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